안녕하세요. 유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 분명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보다 다루는 사람이 적은 채권이다 보니까 정보를 찾기도 어려운데 최근 이제 장기 국채를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국채란 무엇이며 장기 국채의 첫 번째 만기 보유 전략, 그리고 금리와 채권의 가격의 변동, 부자들이 지금 채권을 사는 이유, 그리고 금리에 투자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으면 요즘에 미국 국채의 투자자가 4배 증가했다, 혹은 한국 국채를 많은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다. 흔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를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고액가 자산가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채권에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라서, 우선 국채가 뭔지를 이제 짚어보면은 정부가 자금 조달이나 정책 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 즉 우리가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대규모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철도를 만들 때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금에서 충당하면서도 국채를 발행해서 조금 더 자금을 끌어들일 때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고, 국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는 채권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채권이 모두 안정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 빌려주면 국채, 공기업에 빌려주면 공채, 또 회사에 빌려주면 회사채라고 해서 그 빌려주는 주체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르다. 좀 여담을 드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경기가 약간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회사채는 잘못 건드리시면 회사가 부도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국채에 많이 이제 관심들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제가 최근에 고객분들을 일부분 요청에 의해서 국채를 소개해드리는 케이스로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국채를 이제 대규모로 사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거래하기 어려운 게 100억 단위 규모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100억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전 재산이 100억이 아니라 자산 중 일부가 100억일 경우에 이제 국채를 또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시기가 너무 국채 투자하기 좋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100억 단위로 이제 사온 다음에 이걸 쪼개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형태로 많이들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은 초저위험, 국가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더 안전한 겁니다. 은행이 망하면 이제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주체가 국가인데, 국가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거를 못 받으려면 국가가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든 돈을 지키기가 힘든 거고, 만기일은 이제 2030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에 나온 채권인데 10년짜리 국채라고 하죠.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들고 있으면 어차피 정해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서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시점으로 이제 매수 수익률이라고 해서 3.9%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지급 유형이 6개월 이표채라고 해서 6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겁니다. 즉 4%짜리 채권이라고 하면은 4%짜리 예금은 만기 때 이제 이자를 같이 받는데, 채권은 그 형태에 따라서 만기 때 받는 채권도 있고 중간중간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자를 정산받는 채권이 있는데, 국채는 현재 지금 이제 6개월이라고 해서 반기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 세후 실수익률이 이제 3.98, 4%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제 예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세전 수익률 4.7%. 즉 지금 이거 시점에서 이 채권을 사면은 4.7%짜리 7년 예금으로 가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투자 수익률은 만기 때 30%의 이자를 받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 장기로 이제 돈을 맡겨주는 거죠. 왜냐면 금리는 항상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보다 현재
이번 연도 초에 금리가 좀 내려온 거를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 다시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같은 시기에 장기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어야 3년이다 보니까 이런 장기 국채를 이용해서 마음 편하게 4%짜리를 뭐 묶어두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채권의 이제 만기 전략이라고 해서 중간에 채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쭉 끌고 가면서 이제 6개월마다 이자를 받고 만기인 2030년에 원금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용하는 것도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되는 방식으로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만기까지 가면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예시 흐름표라서 6개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6월 10일, 12월 10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에 이제 원금을 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만기 전략으로 가실 거면은 국채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거 없는 장기 예금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그 흐름표도 지금 고객분께서 사셨던 흐름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나셔서 작년 12월에 입금을 받은 거죠, 이자를. 보시면은 초기에는 이제 77,000원이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6개월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그 갖고 계셨던 분과 이제 세금이랑 요런 게 적용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회차부터는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7만 원 정도가 쭉쭉 지급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달에 또 이자가 나오시겠죠. 오른쪽 분이랑 이제 왼쪽 분은 이제 왼쪽 분이 더 많은 금액의 채권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이자 지금 시기에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금리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지 새로 발행될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가셔야 개념적으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10,000원짜리 채권이 하나 발행돼서 이게 만기 때 1%의 이자를 줄 거다. 그러면 이제 뭐 1년 지나서 우리가 1,100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가 1%대에서 4%대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1%짜리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살 이유가 없이 새로 나온 채권 4%짜리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시장에서 만기 이전에 거래를 하게 될 때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 하락한다는 이유가 우리가 만기 때 받을 액수는 1,1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의 현재의 금리에 맞춰서 이득을 보려면은 10,000원에 대파하는 게 아니라 9,711원에 시장에 내놔야 현재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이랑 같은 이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1%에서 4%로 상승하면은 10,000원짜리 채권이 9,711원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게 매일매일 주식처럼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때 팔 때 살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이유도 바로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이 영향이 제일 큽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되는 자산을 미국의 장기 국채에 넣어둡니다. 국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1%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가격의 하락이 되게 곱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최근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고 있는 장기 국채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고객들이 인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급격하게 낮아진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극심한 적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파산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꼭지점에 와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죠. 이때를 이제 또 다시 보면은 10,000원짜리에 4%의 이율을 주면은 추후에 만기 때 1,400원의 금액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4%에서 1%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0,000원에 샀지만 시장에 내다 팔려면은 금리가 하락한 만큼 1%대로 이제 팔아야지 이제 수지 타산이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10,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297원에 팔아도 지금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과 같은 값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은 오히려 가지고 있던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이제 10년 국채, 한국의 10년 국채, 미국의 10년 국채를 보시면은 2021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쭉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한국은 좀 더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미국은 아직 금리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미래는 아무도 맞출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금리를 내릴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자산을 이제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느낌으로 장기 국채를 이제 사들이시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모든 재산을 넣는 게 아니라 자산의 일부를 넣으면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거나 이제 올라가더라도 내가 이거를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은 손해를 볼 확률이 없고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금리가 점점 내려가면은 시장이 이걸 다시 내다 팔아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1,000만원이랑 2,000만원 정도씩 이제 국채를 매입하셨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국채를 이제 매입하셨는데 시기에 따라 매매한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시장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산 채권 가격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은 변할 수 있지만 벌써부터 이제 뭐 4%, 3% 정도의 수익률이 나셨고 이거랑 별개로 이제 쿠폰 수익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이자를 이미 지급받으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채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제 단기채보다 즉 기간이 짧게 빌려주는 채권보다 뭐 10년, 30년 장기로 빌려주는 채권을 더 지금 선호하는 이유는 같은 금리 변동이 있었다고 치면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그 변동되는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짧은 국채일수록 더 안전한 대신에 금리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을 얻기가 힘든 거고 남은 기간이 긴 채권일수록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그 금리 변화에 따른 매매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나 자산가들은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왜 회사채가 아니고 국채냐고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 부도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리 상황에 따라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안전한 곳에서 발행한 국채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금리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정적으로 국채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금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채를 직접 매수하는 겁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가능하고 매물이 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있진 않지만 현재까지도 이제 띄엄띄엄 계속해서 이제 국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용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게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아예 리스크가 없고 중간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매매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일 좋지만 제일 개인이 사기에는 좀 까다로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나 ETF 뭐 ETF도 펀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해외에 있는 ETF나 ET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 중에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문디의 이제 국채 10년 인덱스 증권 투자 신탁
이라고 해서 이제 10년 국채 위주로 이제 사들이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최근 금리가 다시 일부 내려오면서 아까 보셨던 이제 국채 금리의 그래프를 이제 거꾸로 해둔 거죠. 금리가 앞으로 쭉 내려간다면은 이제 상승할 여력이 큰. 얘는 이제 한국 국채에 국한되어 있는 거라서 미국 국채를 대상으로 할 거냐, 한국 국채를 대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수익률은 꽤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이라고 해서 미국의 3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서 쭉 내려왔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똑같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거꾸로 해놓은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금리 수준을 더 많이 올렸고, 많이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하락할 폭이 남아있다는 거고, 10년물보다는 30년물이 더 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온다면은 그 레버리지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앞선 10년 인덱스 국채, 한국채보다 30년 미국채이기 때문에 더 변동폭이 큰, 거의 뭐 주식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변동폭이 큰 상품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상품을 직접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고, 이전에 금리가 인상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TMV, TVT, TBF, TMF 이런 식으로 금리 상승과 하락에 투자되는 미국 ETF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볼 수 있는 거는 TMF. 얘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하겠죠? 거기에 베팅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서 미국 20년물 국채의 3배 레버리지를 한 상품이다 라고 해서 금리가 1% 내려가면은 20년물이기 때문에 20%의 수익이 나고 3배이기 때문에 60%의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서 그만큼 얘는 이제 레버리지까지 이용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여기에 미국에 상장된 ETF다 보니까 환율 차익 손, 환차 손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조금 더 복잡한, 하지만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금리가 한창 올라갔을 때 일부 고객분들께 TMV를 소개시켜드려서 또 많은 주식이 한창 하락할 때 일부 자산의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채권으로 문제를 일으켰는지, 채권의 금리에 따른 가격 하락과 상승을 알아봤고, 마지막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식이 반등이 올 확률도 높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확률은 금리가 인하가 될 확률이 더 큽니다. 주식이 반등이 오지 않고 침체가 오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품이 이제 연말쯤 찾아오게 될 거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든 침체가 오든 금리가 내려가는 건 확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분들이 채권을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알고 일부 자산, 모든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몰아서 넣는 거는 리스크가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자산군을 배분할 때 일부 자산을 이런 식으로 금리에 혹은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